네, 반갑습니다. 금일 2월 1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미증시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게 중요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간략하게 발언들을 줄여보자면 요약하자면 상황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 수준으로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영향의 금리 증시 또한 영향이 갈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많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2월 1일 새로운 장이 금일부터 시작인데 수급의 이동이 간략하게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보고자 하는데 어떤 흐름이었냐라고 하면 정부에서 상담사 기업의 가치가 강화 추진 정책을 펼친다라고 말을 했고요. 상장사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가 강화되게끔 그 부분을 정책을 펼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이 상담되어 있는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밸류업하는 부분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랬을 때 가장 빠르게 수혜받는 게 금융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의 수혜가 기대감이 컸고 그로 인해서 지방은행이 금융당국에서 발언한 것을 살펴보자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신규 인가심사 대신에 인가 내용을 변경심사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인가 원칙을 바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촉진하겠다라고 방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수혜받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제주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은행이 강세가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었어요. 그리고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을 추적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강한 상한가입니다. 강한 상한가. 그다음에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베스트로 생각하는 모든 선들을 뚫고 나서 처음으로 세우는 봉, 그다음에 거래량이 동반된 봉, 그러면 새롭게 파동을 그리는 봉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주은행을 끊임없이 추적을 해야 된다. 오늘도 추적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푸른저축은행 또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주은행만큼 푸른저축은행을 이렇게 이쁘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전봉, 이 장대 음봉이 아직도 뚫고 나서의 그런 봉이면 정말 베스트일 텐데 이 음봉을 뚫지 않고 거래량을 세우면서 이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의미 있잖아요.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는데 이 장대 음봉이 방해 역할을 할 수도 때문에 조금 해볼 수는 없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의 흐름을 그냥 꾸준히 추적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면서 금융주들, 지주사들, KB금융이나 이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밸류업에 대한 정책이 펼쳐진다라고 했는데 이 밸류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PBR을 매깁니다. 그럼 이 PBR, 저 PBR 관련주들을 전부 다 수집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PBR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지표값이 주가가 이해가 되실까요? 이 주가가 순자산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거는 제가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보통 PBR의 기준을 1로 나왔을 때 기준을 높고 낮고 이런 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PBR이 높으면 순자산 비해서 고평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면 순자산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PBR을 1 미만으로 봤을 때는 순자산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순자산 비해서 가격이 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면 이 의미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회사가 청산이 됐어요. 회사가 파산을 했다 한들 자산이 더 많기 때문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래서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보다
순자산이 많아서 부도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소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평가된 회사이기 때문에 M&A 기업의 인수합병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M&A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와의 인수합병이 되느냐에 따라서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당연히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그런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유의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PBR, 정부가 돈이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책의 방향에는 큰 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급의 이동이 발생이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미증시나 전체적인 증시 상승의 흐름을 견인했던 게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의 돈이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저 PB 관련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있던 돈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빠지면서 저 PBR 관련주로 야금야금 가는 부분을 전일 보여줬는데, 그 흐름이 아마 2월달에 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해석과 함께 많은 트레이더들의 돈,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큰 돈들이, 큰 손들이 움직이는 쪽이 PBR로 가는 것을 전일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저 PBR 관련주들의 흐름을 쫓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부분을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 놀아야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왜 저 PBR 관련주가 무엇이냐 했을 때 지주사나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자동차, 화학, 의류 이런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PBR, 저평가된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평가된 주 중에 지주사도 좋고, 당연히 저는 지주사를 가장 좋게 생각합니다. 지주사, 금융, 자동차, 화학, 의료 중에 금융이 지금 1차적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한가까지도 가버렸어요. 근데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저평가주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저희가 수출적으로 기업의 순 자산을 찍어내는 매출의 증여도, 그 다음에 기여도 많은 마진을 남기면서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안정성을 보았을 때는 자동차가 더 높습니다. 반도체가 저희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라고 말했는데, 이 반도체가 죽었을 때도 어느 정도 그 산소 호흡기를 대고 있는 게 누구냐 했을 때 자동차였다고요. 계속 반도체가 적자, 무역 적자 이렇게 적자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흑자 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 하면 자동차라니까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유지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가 미래 전망이 아직도 두텁다. 그 다음에 이 두터운 가운데서도 실질적인 돈을 벌고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라니까요. 그리고 이 자동차를 저희는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했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지주사도 중요하다 했죠. 그러면 현대차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이 두 개가 대표적인 지주사이면서도 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를 넘어서는 형까지도 지금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만큼 유의미한 부분들을, 성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동차이면서 지주사인 기아, 현대차는 장기적인 모멘텀으로도 꾸준히 여러분이 한번 추적을 하시면서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의 그런 부분도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의 모멘텀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타부터 다른 화학, 의류 정말 좋은 것들 많죠. 하지만 저는 풀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풀자면은 영어무역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올라올 수밖에 없죠. 기업의 정부 정책이 방향성이니까요. 태강사업 가열이 걸려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 정도만 봐도 저 PBR에, 그 다음에 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다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적지 않았는데 지금 실시간 종목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IDT가 뜨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일 시위에서도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이 셉셉이 짓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면 이 뭐가 추진된다, 얘네들이 인수합병이 잘 될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시아나 항공 보시죠. 이 분봉의 길이가 말도 안 됩니다. 시가가 21% 갭을 뛰어 시작했죠. 이게 오늘 전에 시위에 상쳤던 건
시에 올랐던 것처럼 그럴 때 시에 갭을 띄웁니다. 갭을 띄우고 나서 바로 종가 3%입니다. 종가가 3%라서 누군가는 수익 아니에요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 마이너스 16%짜리 그냥 마이너스 16%짜리 음봉입니다. 이런 장대 음봉이 연출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뚫어봤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가 전이 시외에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다라는 부분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트레이더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쉽사리 접근을 하지 않았음 해서 애초에 언급조차 안 하고 싶지만 왜 언급을 하냐 하면 굳이 섣불리 접근을 해서 계좌가 아야 하고 다쳤을 때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이 듣습니다. 내가 듣는다인 거죠. 내가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눈으로만 봐도 충분하다. 알고만 있어도 된다. 더 큰 상승하게 막 그냥 강력하게 막 뛰어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모를까. 굳이 막 이 종목을 막 내가 엄청난 트레이더 마냥 접근을 해서 아야 하는 것 권장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계좌 아야 안 하고도 괜찮은 종목이 있어서 가볍게 추천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하이비전 시스템이에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모든 저희가 이평선이라고 하죠.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평선을 다 뚫고 세운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기준봉을 세웠고 그리고 나서 분봉으로 보실까요? 상한가 찍었죠. 상한가 찍고 상한가를 뺐지만 하지만 24,000원대를 지켜주면서 크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세력이 아직도 살아있다, 숨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 최근에 가장 큰 흐름, 그러니까 2만원대에서 2만원 이 사이에 있는 이 흐름을 뚫으면서의 강한 양봉이었기 때문에 저항가스 크게 뚫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뚫는데 정말 많은 돈들이 쓰여졌을 텐데 이러한 돈은 개인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 초과예요. 신용 초과인 종목이라는 것을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신용 초과라는 것은 언제든지 이 종목을 지켜보는 사람이 많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 신용 초과라서 신용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던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매매가 되는 분들도 계시다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참 좋더라. 그러면 이 하이비전 시스템에 재료를 봤냐면 안 봤어요. 사실 재료를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좋다라는 것만 오히려 그냥 딱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트 하나만 봤습니다. 진짜 제가 원래 종목을 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살펴봅니다. 뭘 많이 살펴보냐면 아마 안 볼 건데 뭐 당연히 투자자들, 그다음에 뭐 재료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크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짧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아무튼 이 하이비전 시스템의 차트가 참 이쁘더라.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여러분들에게 한 포인트를 잡아볼까 합니다. 어떻게 잡아드릴 거냐 하면 있는데 23,000원 그다음에 22,500원부터 분할 매수 23,000원부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21,500원을 지지구간으로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3,000원, 22,500원, 한 22,000원까지 아마 굳이 추가 매수를 한다면 22,100원까지 추가 매수의 구간을 잡아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23,000원부터 22,100원까지 추가 매수의 구간 잡고 21,500원을 지지구간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도 안 보고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한번 나갔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제일 베스트는 23,000원에서 22,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올라가는 게 제일 베스트이면서 가장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이비전 시스템 여러분들이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살펴봤는데 엄청 좋은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움직였다. 대략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다. 하지 않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이비전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는 거. 지금 좀 있으면 장이 시작하고 있는데 봐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가고 나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지금 갭 띄었습니다. 8%갭 띄었죠.
그래서 이 고가놀이 중입니다. 이 종목은 아예 기회를 안 주면서 전일에도 상승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일 접근하실 때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14,000원대 가격을 가고 있는데 제가 11,000원 부근에 왔을 때 기회를 잡아라 라고 했는데 가격을 수정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12,800원, 12,800원에서 13,000원 아마 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13,000원에서 12,000원 부근오면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볍게 짚어드렸고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빠졌을 때 잡는 것을 계속 베스트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갭을 또 메우려고 어떤 흐름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새로운 파동을 그리고는 있지만 이전에 워낙 많은 파동과 그 다음에 워낙 큰 상승과 그리고 강한 상승을 하고 나서 보통 반등을 주면서 죽어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쭉 빼서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그만큼 악질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조금 보수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올라타는 부분을 돌파 관점으로 잡는다면 눌릴 때마다 잡아 나가면 되지만 그 돌파 관점은 다 트레이더의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닉스 신규 상장 종목까지도 있다 보니까 20배 교란조까지도 있죠. 여러 가지 변동성이 보이기 참 좋은 장세입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까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수익을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는 잃지 않아야지 그 마음으로 접근을 했을 때 오히려 계좌가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오늘도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